예? 굴을 언제 넣느냐가 중요한데요. 밥이 뜸 들일 때 올려놔야 비리지 않답니다. 이래갖고 이제 양념 간장에다가 비벼서 먹고 있어요. 타우린이라고 들어보셨죠? 굴에는 피로회복 물질인 타우린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글리코겐이 풍부해 원기 회복으로 굴밥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 5,000원. 이번에는 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굴 음식이라는데요. 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할머니 음식이 맛있다고. 그럼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자주 못 해주고 오늘 이제 또 유자 딴다고 왔길래. 굴 탕수육입니다. 튀길 때 생굴로 하면 기름이 튀어서 살짝 데쳐야 좋다는군요. 근데 이면은 맛있어. 이하고 고생한 것도 보이는데 많이 참은 걸 많이 봤어요. 항상 이렇게 뭐라 하지 힘든 냄새 같은 거 잘 안 하세요. 네, 아파도 좀 참고 막 이런 것도 많이 갔는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내가 엄마가 되니까 좀 그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변한 만큼 손주들 입맛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유자를 넣으면은 상큼하고 맛있어요. 겨울철마다 좋은 굴이 흔한데 이 좋은 걸 어떻게 먹일까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굴 탕수육이죠. 파스 붙여야 되지 못 잡겠다. 저도 한번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숙 씨의 할머니표 탕수육은 손주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것 같죠? 좋다. 맛있네. 기가 막히네. 이번에 했으니까 나중에 더 제대로 하면 되겠네. 예, 서해안 쪽은 밤사이 도둑눈이 내렸습니다. 겨울, 세상 만물이 겸허하게 마무리를 하는 계절이죠. 하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갯벌은 깨어 있습니다. 바다와 햇살,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자란 태안의 굴도 실하게 여물어가고 있죠. 어찌 보면은 자갈밭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이 굴밭입니다. 가만 보니 굴 캘 때 쓰는 조세나 그 흔한 호미도 없이 굴을 그냥 주워 담네요. 파도 물살에 떠밀려 제각기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이렇게 자연산이니까 여기 까고서 껍질 갖다 뿌려 놓으면은 그냥 자연산 쟤네들이 커요. 우리는 풍년이에요. 작년 그런 애는 좀 자랐는데 우리는 작황이 좀 좋아요. 굵고 여물고. 아이고 괜시니까네. 이거 여물잖아요. 예? 안 그렇잖아. 짜니까 이불을 쭉 빨아내야 돼. 옛 문헌에도 맛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서해 굴은 맛의 유래가 아주 깊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굴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폐각이 발달되고 알맹이가 찰지지요. 더구나 올해는 비도 적당히 내리고 맑은 날이 많아 굴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나는 그 뭐 지게지고 되면서 쳐다드리고 뭐 바다 와서 같이 그 좀 춥고 그런 거 했죠. 장현 씨가 어릴 때는 갯벌에 돌을 던져 놓았었죠. 그러면 돌에 굴이 붙어 자라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앞서 만나봤던 고흥 우도의 갯벌에서처럼
생굴 껍데기를 누려놓습니다. 이후 굴밭은 절로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 자꾸 이제 많이 더 생겨나고 가꾸고 해서 이렇게 더 많아졌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굴은 대부분 참굴입니다. 그런데 굴은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 크기와 육질의 차이가 생긴다는군요. 이 지역, 우리 지역은 진짜 어리굴젓. 어리굴젓이 유명하지? 굴은 물속에서만 입을 열어 플랑크톤 같은 영양분을 먹습니다. 물 밖에서의 시간이 길수록 알맹이가 작죠. 맛있네. 어떤 맛이에요? 굴 향이 입안에 싹 퍼지고 달짝지근한 맛. 갯벌은 언제나 넉넉하죠. 굴이 번성하면서 겨울 살림도 피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거두는 작업이 예나 지금이나 녹록치 않습니다. 기특하게도 아들 셋이 잘 자라주고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복점 씨 부부는 이곳 마을 토박입니다. 어릴 때부터 굴을 캐며 자랐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민물에 그냥 한번 헹겨가지고 요리하는 거죠. 이제 젖도 담고. 토박이 복점 씨가 태안의 굴 음식을 보여준답니다. 먼저 보여주는 음식은 무학대사가 태조에게 진상했다죠. 그 유명한 어리굴젓입니다. 오래 두고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숙성돼서 저장용으로 젓갈이니까 저장용으로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숙성을 시키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질 좋은 천일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젓갈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했죠. 어리굴젓은 약간의 소금으로 얼간을 해 숙성시킵니다. 특이한 점은 고춧가루를 넣는 건데요. 얼얼하게 먹는다 해서 어리굴젓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젓갈의 비린내를 덮어주고 산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네, 이 저장 음식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빛나죠. 봄에 꺾어서 말려두었던 고사리도 꺼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고사리 무침인데요. 향긋한 굴맛이 찬찬히 배어들어 감칠맛이 돌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조상님 오해할 때 다 이렇게 고사리 넣고 이렇게 나무를 해서 제사상에 올리고 했어요. 네, 밥 반찬으로도 그만이지요. 태안의 굴은 표면에 털 모양의 돌기가 많아 양념이 잘 배어듭니다. 충청도 음식을 두고 흔히 이 맛 내 맛도 없다고 할 만큼 밋밋하지만 굴 음식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듯하네요. 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물회를 말아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드셔도 되고 그게 맛있어요.
도시 분들은 밥 한 술에 굴젓 한 점 올려서 드시지만 여기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옛날부터 막 이렇게 비벼 먹는 음식은 추억을 불러옵니다. 어리굴젓이 밥상에 올라오면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의 기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 옛날 그 어머니 손맛이랄까? 그 맛이 지금도 더 기억이 남는 게 옛날 맛이 더 남죠. 예, 어머니 손맛보다 손맛이 그때가 더 좋은 것 같고, 예, 우리 식구도 잘하지만은 옛날 어머니 손맛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밥상도 언젠가는 아득한 추억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사 먹는 굴은 어떤 굴일까요? 우리와 가장 친근한 굴을 만나기 위해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굴 양식이 시작된 곳 중 한 곳이죠. 하얀 점처럼 박힌 부표들이 보이죠? 부표 밑이 바로 굴밭입니다. 바닷물 속 수심 30m 아래에서 자라고 있죠. 갯벌에서 자란 굴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구칠열 씨는 30년째 굴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굴을 건져 올려주고 세척까지 해결하죠.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고된 작업은 큰아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허리가 잘못지지. 이제 옛날 사람들이 허리가 감가는 거거든요. 기계로 안 하고 옛날에 전부 다 70년, 80년 전부 다 이랬다 이제 바꿔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1960년대 정부 장려 정책으로 바닷물 속에 키우는 굴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린 굴을 바다에 담그고 한 줄에 500개씩 붙은 것을 건져내려면 막걸리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죠. 굴 양식도 점점 발전을 했죠. 폐사율을 낮춘 획기적인 방법이 고안됐는데 바로 이곳 단련장입니다. 물속에서만 키우다 보니 다 자라서 건져냈을 때 굴이 쉽게 병들더랍니다. 가리비에 붙어있는 어린 굴들은 썰물과 민물을 경험하며 훈련을 하는 거죠. 유심이 여기 이제 붙어가지고 단련되면 이제 굴이 조금씩 큰 거죠. 좀 아직까지. 어디에 굴이에요? 여기 굴. 처음에 좀 많이 붙여와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좀 단련시키면서 도태하는 것들은 도태시키고 살아남는 이제 좋은 것들만 이제 이래가지고 양식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굴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약 1.5톤가량 되는데요. 이 많은 양의 껍데기를 벗기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굴 껍데기를 벗기는 일을 박신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박신장인데요. 새벽 4시부터 불이 밝혀집니다.
쏟아지는 굴들을 앞에 두고 눈코 뜰 새 없이 껍데기를 벗깁니다. 알맹이의 무게를 재서 일당을 받거든요. 뻘굴과 달리 칼로 껍데기를 열어 알맹이를 속속 빼냅니다. 알맹이가 훨씬 크죠. 거제도에는 이곳만의 굴젓이 있습니다. 소금을 조금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해야 굴이 깨끗이 씻기지는 겁니다. 요 거제도식 굴젓은 겨울에 항시 굴이 나온다 아닙니까? 부뚜막에 해서 따뜻하게 하룻밤 거의 24시간 넘게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딱 숙성된 게 토가 납니다. 특이한 점은 생굴에 쌀뜨물을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이 상태로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거제도 사람들에게 굴을 이용한 음식에 대해 물으면 가장 먼저 답하는 음식이 바로 지금 만들고 있는 굴젓입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자. 굴이 잘 삭았는지 어쨌는지. 맛의 관건은 얼마나 삭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굴이 동동 뜨기 시작할 때가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잘 삭았는 거 한번 봐라. 맛이 있는가. 괜찮아요. 잘 삭았어요. 맛있게 삭았네. 맛이 그러니까 숙성시켜 놨으니까 좀 약간 새콤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무채나물에 버무리면 정말 깔끔하게 칼칼하면서 맛있는 맛이 나요. 국물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념한 무채에 삭힌 굴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 얼큰하고 시큰한 기운이 버무려져서 깊은 맛을 내는데요. 반찬 넣고 할 때는 굴젓을 해가지고 입맛도 돋구고 그렇게 해서 잘 해 먹습니다. 자주. 자작자작한 다른 젓갈하고는 다르게 국물이 흥건합니다. 이 국물을 많게 해가지고 거제도 사람들이 여기다 밥도 비빔 먹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국물하고. 예. 저는 굴 음식 하면 고작 국밥하고 굴전 정도가 생각납니다. 이번엔 또 뭘 만드는 걸까요? 식구들 모여서 여럿이 얼큰하게 콩나물 찜입니다. 이게. 양식장 일을 버티려면 잘 먹어야 된다며 후닥닥 싱싱한 굴로 찜을 냅니다. 굴콩나물찜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피곤한 몸이 노곤해지곤 하지요. 부부가 양식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굴이 귀했습니다. 기운이 없다든지 그럴 때 영양식으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90년대에는 수확한 굴의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했죠. 팔 것은 있어도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자투리를 모아 남편 어깨가 처질 때 보양식으로 해주던 음식이 바로 굴죽입니다. 굴죽이 전복죽보다 제철 맞은 굴은 할 수 있어요. 죽 한 사발로 힘을 내던 남편이었습니다. 네, 마음을 후끈하게 데펴주는 겨울 밥상이 차려졌네요. 일을 마친 가족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가족의 밥상엔 활력이 넘칩니다. 국물